원자력안전위원회가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9.3배에 이른다라는 2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도 방사선 기준이 규정치 이하다.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었는데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뒤집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급기야는요, 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침대류와 공산품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지난 1차 발표 직후에 저희 뉴스쇼와 인터뷰했던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원안이 발표하는 별개로 이 시판 중인 제품들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 하셨었는데요. 이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참여 중인 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원안위의 위원은 위원이신데 비상임위원. 네,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입니다. 예, 외부 감시 역할을 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요. 네. 일단 원자력 산업계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에 참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원안위의 그 첫 조사 결과 나왔을 때는 물론 침대에선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지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기준치, 인체에 요 정도는 무해하다라고 하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닷새 만에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방사선이 새로 나온 겁니까? 조사 결과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 첫 번째는 지난번 그 발표는 언론 보도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리콜 침대가 없어서 침대 회사에서 받은 2016년산 제품으로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침대는 속지 커버만 모나자이트가 도포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리콜 받은 침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가 제공한 침대? 네네네. 속지 커버뿐만 아니라 스폰지에도 광범위하게 이제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사선 수치도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매트리스 위에 시트를 깔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매트리스를 깔지 않고 시트 깔지 않고 매트리스 위에서 10시간 호흡한 거 2cm 위에서 10시간 호흡한 거를 가정해서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그 피폭 선량 계산 방식을 관행대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최근에 그 라돈에 의한 피암 위험 평가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그 평가를 하니까 피폭 선량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기준치에 쓰이는 계산식에 내부 피폭, 외부 피폭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계산식으로 적용을 했더니 9.3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내부 피폭 선량 평가를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내부 피폭 선량 평가를 기존에 도입을 하면서 전문가회를 통해 가지고 그 위험 평가 방식도 이제 현재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거죠. 알겠습니다. 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일주일 있다가? 강화된 거니까 그건 이번에 맞습니까? 강화된 거니까 좋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가 불거졌어요. 뭐냐면 시사저널의 보도인데 원안위가 지난 5년간 라돈 침대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문제가 된 재료가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이죠, 여러분. 이 광물질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쓴 겁니다. 여기서 방사선이 나온 건데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질을 우리나라로 수입한 그 업체가 모나자이트 3톤을 매트리스 생산업체로 판매한다고 이미 원안위에다 신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대진침대에다가 공급합니다라고 신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원안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이 매트리스 생산업체로 간다는 거, 침대로 간다는 걸. 근데 신고받고 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모나자이트를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요. 합법이긴 하죠. 다만 그 수입업체가 한국밖에 없는데요. 수입업체가 원안위에다가 모나자이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에 공급했는지도 신고를 하는데 현재의 원안위의 규제 감시 체계는 신고만 받고
그것이 모나자이트가 사용되는 업체 또는 판매되는 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안전 챙기라고 있는 건데 원안위의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니까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이 침대, 생활 부분으로 가면은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를 해야겠다. 추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그냥 신고만 받고 판매하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예.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뤄져 있지 않았고 또 이것을 근거하는 생활 방사선 안전법도 예. 이런 내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니 김혜정 위원은 모르셨어요, 이거? 이런 과정까지는 상세하게 몰랐죠. 그렇지만 이 그 생활 방사선 제품에 대한 규제 관리나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뭐 그런 걸로 바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비상임위원으로 갔을 때 이런 거 이제 보고는 안 됐군요. 이렇게 매트리스 업체로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네, 업체 파악이 구체적으로 지금 원안위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죠. 보고가 되지 않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만 하고 땡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나자이트가 생활 제품에 이용되는 것도 저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 그리고 또 뭐 생산 과정 또 판매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물론이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었다면 그냥 신고하고 땡으로 관리가 되었다면 방사성 물질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 생활용품 분야로 더 흘러갔을 정화. 다시 말해서 어디 침대로만 흘러갔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허청에서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해준 게 18만 개거든요. 그리고 실제 잠깐만요. 네. 음이온 제품으로 허가해 준 게 18만 개? 네, 특허 받은 게. A 제품, B 제품 이렇게 해서 개수가 18만 개? 예. 그러니까 또 거기서 생산한 양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생산량 전체 해가지고 18만 개가 아니라 개수로 A 제품, B 제품 이렇게 해서. 예. 특허 받은 그래요? 것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생활 밀착형 제품에 광범위하게 이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천연 방사능 물질이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자력 안전인 재단이 조사한 걸 보더라도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게 뭐 속옷에서부터 뭐 소금이라든가 뭐 화장품 그리고 뭐 매트나 팔찌 뭐 여러 곳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여졌다고 봐야 되죠. 물론 여러분 음이온을 방출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음이온을 만드는 방식과 이런 뭐 모나자이트 같은 광물질, 천연물질 자체에서 음이온이 나오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이온 제품들 한 90%는 다 천연물질, 광물질 이용하는 거라고 그때 그러셨죠, 위원님? 예,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제품에서 이제 음이온 방출된다고. 그렇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그러셨어요. 음이온이 나오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곧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말과 거의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의심해라 그러셨잖아요. 예. 이것도 유효합니까? 사용하지 않았는데 음이온이 나온다. 그러니까 음이온 개수가 높을수록 사실은 방사능 수치가 높아요. 그거는 뭐 안전재난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이온 제품의 그 다다수가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음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의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이온이 나온다라고 특허청에 신고된 제품이 18만 개. 그렇다면 아까 전에 물론 음이온이 나오는 뭐 광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 수입업체 하나라 그러셨죠? 네, 지금 이제 원안에 신고된 건 하나. 한 곳입니다. 그 업체에서 납품한 회사는 이 대진침대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66개 업체에 납품했다고 신고도 했어요, 원안위에. 그럼 그 66개 업체는 어떤 건지 조사가 됐습니까? 알려졌습니까? 지금 아직 원안위가 파악 중이라고 저도 어제 확인했는데 다시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파악 중. 아직 업체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네. 와, 이 리스트 안에 그러면 이게 업체 이름은 업체 이름만 원안위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업체를 신고했으니까. 업체 이름은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다만 그 업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까지를 파악해서 아마 원안위가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름 보면은 이게 생활용품인지 공산품인지 뭐 핸드폰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침대 회사는 사실 신고를 받았을 때 매트리스에 쓰인다고 당연히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침대사 이름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그 66개 업체 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밀착형 생활용품 회사들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업체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음이온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면 당연히 그 생활용품 업체가 들어갔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18만 개가 다 음이온이 전기로 생성하는 음이온은 아닐 테니까. 요 66개 업체 명이 나오면 또 요 파장이 상당하겠네요. 지난주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 제품을 일단 의심하라. 미국 원자력 안전기관에서는 주변에서 누가 음이온 쓴다 그러면 던져버리라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죠. 네. 이거 듣고 나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앞으로. 네. 이게 사실이냐? 미국에서는 FDA에서 다 승인받은 음이온 제품 팔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답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네, 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방사선이 방출되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착용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버리라고 권고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면 FDA,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처도 방사능 물질 함유된 음이온 제품을 의료기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 말씀대로 미국의 FDA가 그런 음이온 제품을 승인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가만 해주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표시도 하지 않고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공고도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또 별개로 다른 그 분야에서는 식약처라든지 FDA에서는 안전 기준이 이원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지금 가습기 사태처럼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광범위하게 음이온 제품이 유통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팬티나 속옷, 마스크, 방향제, 입욕제 그런 거에서 지금 원자력 안전대회에서 조사한 거 보면 항토 입욕제나 그린 머드팩이나 토르마린 분말, 이런 파우더 같은 데는 실제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함 제품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제도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부산에서 이 생활 방사능 교육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음이온 나온다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전기 사우나 기기라고 제품 설명이 돼 있고, 제가 보니까 온열 매트 기기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기기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자연 방사능 수준이 한 10배 정도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됐어요. 자연 방사능의 10배면 그러면은 우리 그 기준치, 괜찮다 하는 기준치에서 얼마나 넘어가는 거예요, 대략? 보통 자연 방사능은 0.1에서 0.3 마이크로 시버트 이렇게 되는데, 그게 1.3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게 나왔고, 또 어떤 분은 1,200만 원짜리 건강 매트였는데 그거 한 조각 떼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도 그 작은, 이제 말하자면 조각인데 조각이니까 이 매트 자체를 들고 간 건 좀 다른데, 거기서도 미량이지만 방사선이 검출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조사가 있어야겠네요. 이게 가습기처럼 될까봐 좀 걱정하시는 거죠? 상황처럼 될까봐. 저도 걱정스럽고,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고 위험한 거 털고 규정 마련하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비상임위원,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의 위원장 만났습니다.